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 한파에 그동안 중국 진출 시장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사드 갈등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한류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에 그동안 위축됐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중국 진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중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드 보복이 1년여간의 시간 끝에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의 엔터 기업들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대략 1년 4개월 동안 한한령 관련해서 온갖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는 대중국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의 중단으로 입은 손실입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의 감소보다 더 큰 피해는 정점을 치닫고 있던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중단되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던 자금이 꼬인 건 물론이고 약속됐던 다양한 행사 스케줄 맞춰 배추밭 갈아엎듯이 완전히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화 방송 제작에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의 문제가 생기자 제작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드라마와 케이팝 중국 현지 팬미팅과 공연 일정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나마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든든한 자본과 4차 산업의 열풍에 힘입어서 플랫폼 사업자 등 든든한 지원을 받았지만 중견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한한령 이전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한국 콘텐츠라면 무엇이든지 포용할 기세였으니까요. 이렇게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엔터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좀 하면서 사드의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사드 갈등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들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의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주가 추락을 맛봤던 엔터주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사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지난 3개월 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도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FNC 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의 주가가 오름세도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중국 진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엔터 기업들이 슬슬 중국 진출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움직임들이 눈에 띄나요? 드라마 제작 분야의 움직임이 가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한중 동시 방송을 계획으로 사전 제작됐던 드라마들이 한한령 여파로 줄줄이 국내 방송만 하는 등 타격이 컸었는데요. 네.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서서히 중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내달 20일 개봉하는 신과 함께가 중국 개봉을 타진하는 등 해빙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리얼 라이즈 픽처스가 중국으로부터 수입 문의를 받는 데 이어 내달 개봉작들에 대한 중국 배급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K-팝 분야에서는 한한령 이전에 논의하던 투자에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네. 당장 팬미팅과 공연에 관한 업무 협의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한령이 거치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비즈니스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네, 영화 신과 함께를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영화업계가 개봉이 취소되기도 하는 것 같이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한국 영화계의 중국 진출은 사실상 올스톱이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단 한 편도 중국에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명량, 감시자들, 설국열차, 늑대소년 등 해마다 서너 편이 중국 극장의 간판을 내걸었었습니다. 네. 한중 합작 프로젝트도 중단됐는데요. 김기덕 감독이 중국 제작사와 추진한 420억 원짜리 합작 영화 무신도 제작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 매출 규모는 수년째 2조 원대로 정체 상태인데다가 관객 수 역시 2억 명 수준에서 늘고 있지 않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제3국 진출론이 힘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중국을 빼놓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거는 분명한데요. 이제 엔터 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이제 진출을 시동을 거는 만큼 좀 기대도 클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터업계는 현재 강한 기대 속에서도 상황 예측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네. 지난해 엑소의 공연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중국 현지 드라마 출연 배우들이 줄줄이 하차하거나 방송에서 통편진되는 불이익을 얻었죠. 또 국내 엔터업계와 다양한 제작과 투자를 협력하다가 사드 보복 문제로 올스톱 되기도 했고요. 이번을 계기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예측하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엔터업계도 한한령 기간에 다양한 고민과 활로 모색을 해온 만큼 중국에 올인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도 느껴왔을 테고 네. 중장기적으로 대체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체 시장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중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